이성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즉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미래에서 과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래에서 과거를 본다는 건 뭐죠? 그렇죠. 현재가 시적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의 자신의 삶을 관조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된 미래의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다. 화자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과거 어느 정도 이제는 정신적인 성숙된 상태니까 성찰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젊은 날, 현재죠. 자신의 다양한 삶에 대한 열정이 허황된 욕심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이 희망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결국은 남에 대한 질투였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자신조차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성찰하고 고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자, 어때요? 전체를 읽어보니까 딱 와닿지는 않죠. 아, 이게 무슨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게 딱 와닿지는 않고 약간 두루뭉실 그런 느낌이에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돌려서 표현한 그런 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아까 처음에 해제할 때 했죠. 미래의 시점에 대한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이 종이 어떤 종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가 쓰여진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먼 훗날. 그러면 이 종이 결국 뭡니까? 메모라고 보면 되겠죠? 이 시는 곧 나의 삶에 대한 메모인 거야.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볼 현재의 시죠?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일행과 이행은 결국 뭡니까? 현재의 사건에 대한 어떤 대상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미래의 시점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용의 객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 일행과 이행,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볼 현재의 나. 그때 내 마음은, 그때가 언제야? 지금, 현재, 미래 시점에서의 과거.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워두었으니, 공장이 뭐야? 공장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무엇인가를 만드는 행위, 무엇인가를 쓰고자 하는 행위,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행위. 많은 그런 고뇌와 갈등과 열정과 기타 등등등등등. 즉 많은 내적 갈등, 무엇을 만들기 위한, 그것이 뭐야? 시를 쓰기 위한 고뇌와 갈등과 열정, 기타 등등등을 세웠으니 어떻게 세웠어? 너무나 많으냐? 이때 너무나는 긍정적인 어휘입니까? 부정적인 어휘입니까? 부정적 어휘죠. 그러니까는 시를 쓰기 위해 가졌던 갈등에 대한 어떤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어리석게도 지금의 시점에서 아니 미래의 시점에서 본 지금에 대한 행동, 지금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토록 기록할 것이 시가 많았구나.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회한은 뭐야? 후회 플러스 한탄.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구름 밑을 공중에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현실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내가 어떻게 했어? 머뭇거렸어. 즉 한마디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을 평정심을 갖지 못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뱅뱅 굴러다녔어. 갈등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착하지 못한, 한 곳에 있지 못한, 즉 자신의 방황과 갈등이 허황되고 금방 사라질 수 있는 무의미한 것. 더더군다나 구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군이 드러나고요. 탄식의 어조가 나타나면서 또 하나,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지칠 줄 몰랐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그냥 공중에서 머뭇거리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삶을 살았으나 결국 이룬 것이 없다 라는 것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때 내 마음은 많은 공장을 세웠어요.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내적 갈등을 했고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갈등과 그 다음에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행동 등이 구름 밑에 있는 공중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금방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룬 것이 제대로 없는, 정착하지 못한 그런 쏘다니는 개처럼 머뭇거리는 존재였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나치게 의욕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탄식밖에 없다는 건 현재의 나예요. 현재의 나가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저녁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주고, 청춘? 이건 지금의 나, 젊은 날의 나.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청춘을 세워준대요.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대상인데 그걸 세워놓다라고 하는 것으로 삼으라 내지는 구체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살아온 날들을 세어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하나 따져본다는 거죠.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했으니 하고 나서 결과는 뭡니까? 점세개 땡땡땡 뭐요?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자기 연민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꿈,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였다? 질투뿐이었구나. 질투? 타인에 대한 어떤 시기, 부러움 이런 것뿐이었구나. 왜? 나는 머뭇거리기만 했던 거죠. 여기서 군화는 아까 이어진 군화하고 같이 묶으면 되겠고요. 결국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7행부터 17행까지를 묶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체크해야죠. 시상의 전환. 나 화잖아요. 우선 여기에 짧은 글 어떤 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의 글. 이 시죠? 지금까지 써온 시 마무리 짓나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헤매었으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내가 많은 공장을 세운 이유죠.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조적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을 조금 꼬였다. 그죠?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쉼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조적 태도라고 봐야겠어요. 그러니까는 인정하고 사랑하지를 묶어야겠네. 이렇게 묶는 게 차라리 낫겠다. 묶고 그 다음에 못한 것에 대한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어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도 못한 것에 대한 자조. 자조는 자기조소, 자기조롱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에 대한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행부터 14행까지는요. 스스로에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조와 성찰. 자, 지금까지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감각적이고요. 회상적. 회상인데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 성찰적이다. 방황하는 젊은 날에 대한 성찰, 젊은 날에 대한 성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요. 1번이겠죠. 미래의 어느 날을 가정하여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자, 이거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죠.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즉 미래이다. 그 미래에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사건, 현재의 화자를 대상화, 객관화 함으로써 시적 내용에 대한 객관성 내지는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탄형 어미 뭐였죠? 군화죠? 현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그때 내 마음은 너무 많은 공장을 세웠거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그 누구도 내 희망과 내 영은 질투뿐이었구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자, 여기서 노라예요. 그죠? 마지막에. 어쨌거나 군화와 노라,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조와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